코로나로 인해 받는 직간접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이 시기를 제도에게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뭘까? 건강한 개인, 행복한 가정, 성공한 인생, 국가대표 가정행복코치 이수경입니다. 행가리TV 시작합니다. 올해 사람들 입에 제일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죠. 여기 가도 코로나, 저기 가도 코로나 얘기뿐입니다. 그만큼 코로나는 자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죠. 그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다 보니 일부 비대면 산업은 화랑을 맞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심리 용어도 생겨났죠.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번아웃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실제 통계로도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쓴 올 상반기 동안 이전보다 우울증, 고의적 자해, 자살 신고 건수가 나란히 늘어났어요.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으면서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휩싸이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불안감, 무기력, 공포감이 내재돼 있다가 외부의 자극에 쉬 분노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른바 코로나 레드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욕설이나 주먹질을 한다든지 뉴스나 SNS를 통해 무차별 악성 댓글을 단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아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호주에서는 새 쌍둥이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던 예비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 하면 영국의 전직 경찰 간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인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진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8월 30일 안양 평촌동에서 노래바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업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죠. 동생은 목숨을 건졌지만 언니는 끝내 숨져서 안타까움을 더했죠. 국내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울을 넘어 타인을 분노하게 만드는 파렴치와 몰상식이 난무하는 요즘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 코로나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방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 받는 직간접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이 시기를 제도에게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뭘까 고민하다가 코로나 그린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PJ 우승자만 입는다는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그린은 아래 5개의 영어 단어 두 문자에서 따왔는데 삼원색 중 블루, 레드에 대비되는 녹색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G, grit, 끈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죠. 만약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위기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위험, 실패, 몰락 같은 단어만 존재했겠죠. 힘들지만 이 또한 끝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이겨내야 합니다. 언젠간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오면서 코로나도 종식될 거예요. 그때까지 잘 버텨야 합니다. 이회수 선생도 존버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R, resilience, 회복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이를 실패로 인식하는 대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물체에 탄성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탄성이 있고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아니, 역경이 오히려 역전의 계기가 된 거죠. 장애물인 줄 알았던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죠. 인류 역사는 그런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는 살아남은 자들의 스토리죠. 물론 지금은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최고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누군가는 큰 변화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 욕하고 신세 한탄하며 SNS로 거짓 정보나 퍼나르고 허송세월하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마지막 그룹에 속하지 않으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나에게만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왔기에 필요 이상으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깊이 고민하고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이 우회 축적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 이모션, 감정 관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형의 감정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감정에 지배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취하는 행동, 우리가 가진 인식은 모두 어떤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영향을 받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6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행복감, 슬픔, 두려움, 싫음, 분노, 놀라움 등 그 외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즐거움, 경멸, 만족, 당황, 흥분, 죄, 성취에 대한 자부심, 만족감, 부끄러움 등등. 그러나 어떤 감정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감정들이 서로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 우리의 감정 생활에 풍부하고 다양한 구조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감정으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주된 감정만을 인식하고 나머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함몰된다는 사실이 문제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슬픔을 느끼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뇌로만 인식하게 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서 주감정에 과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글로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감정과 보조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감정은 사그라들고 보조감정이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로 긍정적 감정을 붙잡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글쓰기를 통해 자가치유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중에서 글쓰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글쓰기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스스로에 대한 화해와 치유 기능이죠. 글쓰기를 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은 무슨 신나는 일이 있을까? 무슨 가슴 설레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깨달은 교훈, 새로운 과거 순서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네 번째, 에너지. 다들 우울해하는 이 시기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매일매일을 에너지 축적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게 되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80년을 산다고 치죠.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는 기간은 1, 2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수십 년을 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은 물 만난 고기처럼 쭉 성장할 것이고 이 시기를 잘 못 넘긴 사람은 코로나가 끝나도 힘든 생활이 계속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확보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하시나요? 저는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확진자도 안 돼야 하지만 확진자도 안 돼야 하잖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4, 5일은 운동합니다. 운동 시간도 평소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보름 동안 제 일상 루틴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는데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수면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제때 하고 있어요. 밤 10시 이후는 TV를 안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좋아하던 영화를 끊고 대신 책을 보기로요. 11시쯤 잠자리에 들어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일상이 단순해지고 쓸데없는 일을 안 해도 되고 꼭 필요한 일들만 하다 보니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맛봤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운동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묻지만 제가 이런 습관으로 1년을 지속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지 상상하면 기대가 돼요. 그야말로 에너지 뿜뿜입니다. 코로나 시대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비축해 둔다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 네트워크,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SNS의 발달로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시간으로 평소 교제하지 못했던 분들과 교제의 폭과 질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식 씨가 삼식이 새끼가 되고 보니 자주 부딪히죠. 평소에 가족끼리 대화도 없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술도 없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가 늘고 가족 학대나 가정폭력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될 말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먹고 사느라, 자기 개발하느라, 취미 활동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 후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한 시간의 양보다 최근 6개월간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일을 아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끼 식사를 같이 하고 거의 매일 저녁 양재천 산책을 갑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 텐데 다행히 제 직업이 가정행복 코치인지라 그 시간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일과 삶의 불균형 상태였어요. 이제 드디어 일과 삶의 균형을 갖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가 돌이켜봐요. 뭐 때문에 일을 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벌었던가. 명목적 이유는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은 행복하지 않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놈이 반강제로 전 세계인에게 사회적 멈춤을 명령하고 가족 간에 하나됨을 주문하고 있어요. 다들 흩어지라고 가족들끼리만 뭉쳐 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하나 되겠어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가족을 섬기세요.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가족의 건강, 안녕, 행복 아닙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그린으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번아웃 모두 이겨내자고요. 지금 이 상황도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나 위기가 있더라도 오뚜기같이 분연히 일어서며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무엇보다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를 건강히 유지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합시다. 아자아자! 코로나 그린은 제가 만든 용어로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겁니다. 무단전자를 금하며 인용 시에는 필히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가정행복코치 이수경이 진행하는 행가래 TV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궁금하거나 고민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사이다 같은 시원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